설명해 줍니다. 부산스러운 분들 검증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있었죠. 586은 은퇴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뭐 자기는 그렇게 했다 안 했다 그랬는데 586이 뭔 말입니까? 네, 50년대. 요새는 뭐 이렇게 만든 말이 많아서 설명을 해줘야겠어요. 옛날에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어? 그 뭐라고 했어요? 컴퓨터가 처음 나올 때 XT라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그게 좀 발전돼서 AT가 있었고 그거 다음에 286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CPU 보드를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달라지는데 286 다음에 386이 있었습니다. 이게 386 컴퓨터가 아주 기능이 좋아진 거예요. 혁신된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쯤 되냐면은 1980년대거든요. 근데 1980년대 그때는 데모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데모하던 그 사람들이 나이가 30대였어요. 그리고 저기 대학에 가면 학번 주잖아요. 몇 년도 입학했는가? 그래서 80년대 학번이고요. 6은 60년대 출생이에요. 그래서 386하고 이 컴퓨터에서 이 사람들이 386 컴퓨터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면 30대가 아니고 40대 됐잖아요. 그래서 486 세대 그랬고 그 사람들이 지금 50대가 되니까 586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50대에 80대 학번에 60년대생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때는 저기 기성세대 보고 막 물러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변해서 그 사람들이 물러날 때가 됐는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선거에서 보니까 그 20, 30대는 누구를 찍었고 40대는 누구를 찍었고 이렇게 세대별로 그러대요. 그러니까는 10년 단위로 세대를 정해갖고 10대, 20대, 30대, 40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른들하고 한번 얘기를 할 때 보면은 내가 10년만 더 젊었어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만. 그러니까는 10년 단위로 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80줄에 올라갈 때는 옛날 안 같아요. 10년만 젊었어도 그러더만. 그러니까는 이 10년 단위로 세대를 정하는가 봐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사계절과 비유를 해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죠. 그러면 인생을 네 때로 나누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는데 그럼 봄은 무슨 기입니까? 사람으로 치면. 그리고 여름은 장년기. 그 다음에 가을은 노년기거지. 그래요? 저기에 요새 그 우리 한마당 하면서 사철가 배우잖아요. 근데 이 사철가가 조금 달라요. 동초제하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 것하고 약간 좀 달라요. 가사도 좀 다르고. 근데 동초제 사철가 중에는 이런 대목이 있어요. 봄은 갔다가 연년이 오건만은 이내 청춘은 한 번 가고 다시 올 줄을 모르네요 하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해놓고 다시 봄이 오잖아요. 그래서 봄은 갔다가 연년이 오는데 우리는 한 번 가고 끝나버리는 건 아니냐 지금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노년기에서 끝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올 줄을 모르네 그려 그러죠. 근데 우리 동생들은 지 눈으로 보는 것만 알고 지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기가 안 보이는 것은 못 믿어요. 그렇죠? 하루살이가 내일 돈 줄게 하면은 알겠어요? 저녁에 죽어버리는데 메뚜기가 내년에 보자 그러면 그 말 알아듣겠어요? 그러듯이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은 믿지를 못한다고 말이죠. 근데 우리가 청소년기가 있었고 장년기가 있었고 노년기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뒤를 알지 못해요. 마치 하루살이가 내일 돈 줄게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노년기 다음에 안 보이니까 그거 끝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저기 인생은 직선입니까? 순환입니까? 진짜로요? 그럼 의디오목 하나는 해결이 됐네. 우리 의디오목이 몇 조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의디오목 보고 한 대목씩 연마해서 저 만나면 나 이거 의디오목 이거 해고 있다 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 물어볼게요. 의디오목은 20조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16조가 뭐냐면 우주 만물이 비롯이 있고 끝이 있는가, 비롯이 없고 끝이 없는가 이 말이거든요. 이게 우주 만물이 가만히 관여보세요. 이것이 섭리요. 우주 자연의 이치를 관해서 하고 깨치면 그것이 섭리를 깨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만물을 보니까 어디서 딱 생겨나가지고 여기서 딱 끝나냐, 아니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오고 갔다가 다시 오고 이렇게 순환하는 거냐 이 말이죠. 지금 오늘 비가 오고 있지요. 저 비가 제가 아침에만 봐도 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한 7시쯤 되니까 그때 막 비가 오더라고요. 그죠? 그럼 비는 생겨났잖아요. 창조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마당에 떨어지면 저 겨울 타고 가가지고 바다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창조돼서 끝이 바다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빗물이 바다가 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물도 이렇게 순환하는 거구나. 그리고 다른 것들도 다 한번 보세요. 그것이 어디서 생겨나서 끝이 있는가 아니면 갔다가 이렇게 순환하는 거. 이걸 깨면 맞아, 사람도 태어나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갔다가 다시 오는 거다. 그리고 가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가가지고 다시 오는 거다. 그래요? 그러면 다시 온다. 봄은 청소년기요. 여름은 장년기요. 가을은 노년기요. 그럼 겨울은 만물이 다 감춰갖고 안 보이는 데지요. 이때를 뭐라 그럴까? 이거를 중음기라고. 음의 가운데 있다. 중음기. 그러니까는 우리 눈에 보일 때를 양계 그래요. 그리고 저기를 안 보이는 데를 음계 그러거든. 그러니까는 겨울도수는 중음기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음기에서는 영만 돌아다니니까 육신이 없으니까 우리한테는
안 보이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인생을 네 때로 나누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도 분류를 하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이 인생의 분류를 서품 18장에서 이런 분류를 하셨어요. 유년기에는 문자를 배우고, 그 다음에 장년기에는 도학을 배우고 제도사업을 하고, 그리고 노년기에는 경치 좋고 한적한 곳에서 살면서 모든 세간의 애착 탐착을 다 여의고 생사대사를 연마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유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어요. 정산종사님은요, 휴양어도에서 어떻게 했냐면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청소년기는 주로 학업에 전력하여 인격의 기초를 이루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장년기는 주로 사업에 종사하여 인생의 가치를 나타내어야 하고, 노년기에는 주로 수양에 전일하여 영원한 세상에 정신의 종사를 충실히 길러야 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정산종사님이 청소년기에는 뭘 하라 그랬다고요? 금방 했는데 저기 정산종사님은 청소년기에는 학업을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장년기에는 주로 사업에 종사해서 인생의 가치를 나타내야 된다. 우리가 이 생에 사람은 받아서 왔잖아요. 조금 전에 순환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 때에 사람 몸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 몸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 몸 받아서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사업장입니다. 지금 사람 몸 받아서 한평생 사업을 하다 가는데, 사업을 하면 적자를 봐야 돼요. 사업을 해서 좀 흑자를 보고 무엇이 남겨야 돼요. 그래서 이 생에 와서 사람 몸 받아서 사업을 해서 조금 남겨서 전생에 지었던 빚도 갚고, 앞으로 살려면 또 무슨 일이 있을란가 모르니까 저축도 하고 가야 이 생에 온 보람이 있지. 이 생에 와서 적자만 보고 가면 온 보람이 없다. 사업을 한 보람이 없다. 그런 말이죠. 안 어려운 말. 그리고 노년기에는 좀 한가한 곳에 가서, 한가하고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세간의 모든 애착 탐착을 다 놓아버리고 생사대사를 연마해라. 우리는 지금 어느 기에 가고 있습니까? 장년기에 가고 있습니까? 노년기에 가고 있습니까? 노년기에 가신 분들은 정산종사님 말씀대로 하면 이제 애착 탐착 다 놓아야 돼요. 그리고 생사대사를 연마해야 된다 그러죠. 그리고 대산종사님께서는 세 가지 생각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 생각이라고 하는 데서 청소년기에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까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장년기에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이걸 생각하래요. 그리고 노년기에는 내가 무엇을 했냐 하고 보면서 내생 설계를 해라 그랬어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네. 청소년기에는 내가 무엇을 하면서 한 년 살까 하는 걸 생각하고, 장년기에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뭐냐, 잘 하고 있냐 생각해보고, 노년기에는 내가 한 것을
생각해 보면서 다음 생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세 가지 생각할 사항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대산종사님께서 인생 5기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생을 놓고 5가지로 이렇게 기간을 나눈 거예요. 내일이 뭔 줄 아십니까? 절기상으로 내일이 농사를 안 지니까 잘 몰라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24절기를 놓고 이때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러거든. 내일이 망종이에요. 그 망종은 뭐 되는 때입니까? 망종이 뭐 되는 때요? 망자가 또락 티끌 또락 망자예요. 그 보리도요. 보면은 보리가 거칠거칠해요. 아십니까? 나락도 사실은 거칠거칠해요. 그러니까 이 거칠은 종자를 걷어들이고 심는 것이 망종이다. 그러니까는 망종이 되면 보리를 베고 모내기를 하는 것이 망종이다. 보리는 언제 심어요? 논보리는 겨울에 심고 밭보리는 봄에 심어요. 그래서 밭에는 저기를 보리만 갈면 되니까 봄에 심어갖고 이제 늦여름에 수확을 하는 거고, 논에는요 뭐를 심어야 되니까 겨울에 심어요. 그리고 이거를 겨울을 놔서 이때쯤이면 보리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망종은 보리를 걷어들이고 모내기를 하는 때다. 근데 만약에 절기를 몰라가지고 대한 때 모내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소한 대한이 뭐죠? 소한은 조금 추운 때고 대한은 엄청 추운 때요. 이게 엄청 추운 때 모내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절기를 알아서 절기에 맞는 일을 해야지, 절기를 모르고 대한 때 모내기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사람도 절기가 있는데 절기를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지금 대산정사님은 5가지로 나누어서 인생 5기라고 했다는 말이죠. 근데 이 인생 5기를 자연의 순환에 따라서 이것이 원리를 정한 거다, 길을 정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길을 알고 그 제때에 할 일을 하면 잘 살 것이고, 그 절을 모르고 아무렇게나 하면은 대안에 모내기 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첫째는 대창시기 그랬거든요. 창시기는 뭐냐 그러면은 처음 시작하는 때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처음 시작할 때를 언제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를 처음 시작이라고 해요. 그때부터 치지요.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처음 시작을 엄마 뱃속이라고 해요. 좀 다르죠? 근데 엄마 뱃속에서 이 한 영혼이 와가지고 엄마 뱃속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육신하고 영과 육이 만나는 때입니다. 그때로부터 시작이라고 쳐요. 누가 더 잘 본 겁니까?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해요?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못하지요? 누구 마음대로 해요? 엄마 마음대로 하죠? 응? 그러니까 창시기에는 엄마를 잘 만나요. 그러니까는 엄마 잘 만나려면 평소에 인연을 잘 맺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선연을 많이 맺어놓으면은
좋은 엄마 찾아갈 확률이 많고, 악연을 많이 맺어놓으면은 엄마 잘못 만날 확률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무슨 일을 해줘야 되냐 그러면 이 아이를 위해서 태교를 해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이 뱃속의 아이는 부모가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데요. 그러니까는 부모가 악한 말을 하면 그것이 악한 기운이 몰려가 갖고 악한 성품이 만들어지고, 예? 부모가 늘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법문 갖고 좋은 일을 하고 그러면 자녀에게 그 좋은 기운이 들어가서 좋은 성품을 가진 아이가 태어난다. 우리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받은 때가 언제냐 그러면 어머니 뱃속이에요. 지 맘대로 돌아다닐 때는 지가 돌아다니면서 보고 듣고 하지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지가 꼼짝 못하니까, 응? 어머니가 만들어준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 말이죠. 그래 대창시기는 인연이 중요하다 그런 거. 둘째는 대학업기입니다. 학업기는 공부할 때다 그러지. 그럼 무슨 공부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공부하면 학교 공부만 알지요. 국어, 산수, 사회, 자연 뭐 이렇게 하는 학교 공부만 공부죠. 근데 공부는요, 진짜 기본이 되는 공부는 마음 공부. 우리가 제일 많이 써먹는 것이 뭐냐 그러면 마음이거든. 우리 학교 다닐 때 산수, 수학 공부했지만 그렇게 많이 써먹어요, 안 써먹어요? 그렇게 많이 안 써먹어요. 근데 마음은 어째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마음은 계속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일 효과가 있는 것이 마음 공부인데 우리는 마음 공부는 안 하고 그냥 국어, 산수, 사회, 자연만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언제가 제일 좋은 때입니까? 학교 다닐 때 아무 걱정 없이 학비 대주면 그런 거 갖고 가방 갖고 학교 가서 공부할 때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제일 좋은 때죠. 걱정도 없고.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어떻습니까? 꼭 이런 거 공부하기 싫어서 미치고 그러면서 아이고 빨리 졸업해버려야 되겠다. 안 그랬습니까? 근데 이 청소년기에 학업을 제대로 해놓으면 한생을 멋지게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그냥 빨리 졸업만 해라 그러고 저기가 감독 오는 사람 없으면 도망가지요. 그래요. 감독 오는 사람 없으면 학원 가라 그러고 안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대학업기는 반반입니다. 본인 노력도 반절이고 부모도 반절이에요. 네? 안 그러면 부모를 잘 만나야 공부도 하지 부모를 잘못 만나면 공부도 못해요. 그러니까 반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를 잘 못 만나도 본인이 열심히 하면 또 길이 열리죠.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그래서 대학업기에는 과학 공부와 도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학업기에 있는 사람들이 몇 세쯤 될까요? 10대. 예? 그러면 10대가 과학 공부만 해야 되겠습니까? 도학 공부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손자나 연결되는 사람에 10대가 있어요? 없어요? 셋째는 대수련기입니다. 대수련기는 두 가지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한 가지는
일생 동안 먹고 살 거를 잡아서 그거를 단련해라. 그리고 그때 뭐 언제냐 그러면 우리 대학 가가지고 자기가 전공 학과를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열심히 해가지고 취업을 하죠. 그러니까 일생 동안 먹고 살 거를 준비하는 기, 대수련기. 그리고 이때 또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마음의 수련입니다. 요새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할 때 연습을 해가지고 가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연습을 하냐 그러면 마음 사용하는 법을 연습해갖고 가야 돼요. 왜냐면은 나름으로 한 20, 30년을 같은 환경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같이 살려니까 둘이 딱 맞겠어요? 다른 것도 있겠어요? 예를 들자면 감자를 먹는데 이 집은 소금 찍어 먹고 이 집은 설탕 찍어 먹는다고. 그런데 소금 찍어 먹는 집에 설탕 찍어 먹는 집에 그 딸이 시집을 가봐. 그래갖고 감자를 내올 때 설탕 내오면 이 집에 뭐라 그럴까? 이것이 소금이냐? 그럴 거 아니요. 그러니까는 저기가 다르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면 다른 것을 수용할 줄 알고, 예? 함께 할 줄 아는 훈련을 해가지고 결혼을 시키면 안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열체질 있고, 어느 사람은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방문을 열어놔야 될까요? 닫아야 될까요? 이렇게 다르다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서로 맞춰가는 그런 훈련을 시켜갖고 같이 살아라 그래야지. 그냥 무조건 같이 살아라 그러면 싸움밖에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대수련기에는 일생 동안 먹고 살 것을 정해서 그거를 단련하고 마음을 단련한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는 대활동입니다. 이제 이렇게 수련을 한 다음에는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영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빚진 것이 많아요? 자기가 저축한 것이 많아요? 진짜로? 하타원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저축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보면은 물론 저축도 좀 했겠지만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생에 와서 그것을 은혜를 갚지 않으면 빚이 자꾸 불어나요. 그러면 빚이 많으면 앞으로 살 길이 고달프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생에 내가 인감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활동해서 전생의 빚들을 도움받았던 것들을 갚아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활동기에는 보은 봉공을 해야 돼요. 보은 봉공이 뭐냐 그러면 자기가 대가를 다 받아버리면 보은이 아니죠. 자기가 한 것보다는 적게 받아야 보은 봉공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많아야 전생의 빚도 갚고 앞으로 저축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다섯째는 대준비기 그러셨거든요. 이제 이 대목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머니 뱃속에서 생겨나는 줄 알고 학업해야 되고 이렇게 직업 갖고 열심히 해야 되는 줄은 아는데 대준비기는 잘 몰라요. 그래서 대체로 노인이 되면 이제 세상 다 살았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가 엊그저께 누구를 만났는데 66세래요. 나도 이제 살만큼 살아서 할 일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이제 퇴직을 하니까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는 겁니까?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퇴직을 하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동안에는 아침이면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하고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퇴직을 하고 보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 가만히 앉아서 먼 산만 바라보고 있대요. 그럼 금방 늙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안 있다 간대요. 그러니까는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가 끝이다 하니까 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환한다. 예? 순환한다. 이 죽음이 아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과 영혼이 이렇게 분리되는 거다. 그래서 영혼이 떠나서 생혼받아서 다시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인생에 한번 살아봤으니까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 내 생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원불교 교도와 세상 사람 다른 점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예? 네 가지는 대창식이, 대학업기, 대수련기, 대활동기는 일반 사람들도 알아요. 어? 그런데 대준비기는 일반 사람들은 모른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눈으로 봐야 알지 안 보이는 것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성리를 공부하면서 우주 자연의식을 딱 보니까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가 아니면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가 이거를 연마하다가 보니까 사람도 죽으면 끝이 아니고 다시 또 인생이 시작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 여행 갈 때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가자 그러면 그냥 건성으로 뭐 비문만 가면은 여행 가갖고 어째요? 아이고 내가 뭐 좀 갖고 올 거든 그러지. 아니 저기를 외국 음식 잘 못 먹는 분들은 고추장도 싸고 김도 싸고 막 이렇게 싸왔거든요. 예? 근데 그냥 건성으로 왔다가 외국 음식 안 맞으면 그냥 쫄쫄 굶어요. 예? 그러면 그냥 장아찌라도 좀 싸올 걸. 그러니 여행 갈 때 준비를 하고 가면은 부족함이 없이 잘 여행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요 외국 간다고 그러면서 갔어 여기 몇 사람 10사람씩 모아서 외국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공항에 가서 보니까 여건이 없더래. 그러면 다 시골에서 저기 인천 공항까지 가가지고 가서 보니까 여건이 없어. 그러면 어쩔까? 여행 못 가. 그러니까는 여행할 때는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대준비기에 이르는 사람들은 예?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그런 말이죠? 저기가 요새는 상해 잘 안 나가지. 저기에다가 요새는 리무진 차에다가 그냥 다 공부를 해버리니까 상해를 못 보는데 옛날에는 상해를 여기 매번 봤어요. 그런데 상해 속에서 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 잘 들어보니까 껄껄껄껄 그러더래요. 그래서 뭔 거린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인생하게 하지 말 거를. 네? 나는 언제까지 살 줄 알고 한 푼이라도 모으려고 네? 1,000원짜리 갖고 싸우고 그러다가 내가 죽어버리니까 아무 소리도 없고 말이야. 그렇게 인생하지 말 거를. 남편이 말 안 듣는다고 찬성하고 그랬어. 그런데 근데 내가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고 남편한테 내가 그렇게 좀 하지 말 거를. 내가 이렇게 죽으려는데 kum박하고 그냥 뭐라고 했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 거를 그러더래.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여행을 딱 간다고 떠나는 날 아이고
껄껄껄껄 하지 말고 준비를 잘 해갖고 가십시다. 그런 말인데. 인생의 제일 중요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지금 제가 참시기, 학업기, 수련기, 활동기, 준비기 이렇게 했거든요. 언제가 제일 중요합니까?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응? 준비기를 그 준비기 당할 때 하고 하여튼 내가 당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 순환이니까 예? 내가 이제까지 잘 못했더라도 지금 마음을 바로잡고 잘 살아가면 앞으로 잘 살게 되는 거죠. 순환이니까요.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잘못 사는 것은 그것이 쓸데없는 겁니까? 소중한 자산입니까? 저기를 실험해가지고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지요. 에디슨은 전구장을 발명할 때 10,000번을 실패했다네. 10,000번을. 그러니까는 기자가 그러더래요. 네? 그 선생님은 실패를 많이 해갖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에디슨이 하는 말이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그래서 어찌 그런다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불이 안 켜진다는 것을 발명했다. 응? 그리고 10,000가지를 발명하고 11번째 불 켜지는 것도 발명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사는 것은 내 생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발명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환하는 거니까 지난 일을 거울 삼아 앞으로 잘 가면 된다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